안녕하십니까. 백진엽 이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우리가 이 팬데믹 조약 반대 집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 팬데믹 조약 반대 집회를 저희가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많았고 좀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 집회를 어쨌든 매주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갈 거니까 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저희들은 유가족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도 주시고 연락도 주셨는데 결국은 그런 거 대부분 이제 원하시는 게 팬데믹 조약 반대 집회에서 너무 백신 반대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이제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연사가 한 10분 정도 계세요. 10명 정도가 이렇게 올라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계속 뭐 같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에 맞게 서로의 주장을 하면 되는 것 같다. 예. 저는 저희가 용산에서부터 집회를 계속 해오면서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저희가 집회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어느 분이든지 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문재인 사랑해요 이런 거만 안 하시면 어떤 말씀이시든지 해주셔도 되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팬데믹 조약이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팬데믹 조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겪었던 거예요. 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로 백신 접종 그리고 이제 확진자 집계가 23년 작년 8월 말까지 확진자 집계를 했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게 아닌 WHO가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문제는 WHO에 가입한 국가 대부분이 그걸 거부할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지난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각국의 여러 나라 뭐 유럽 쪽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마스크 통제 안 했죠. 백신도 강제 안 했습니다. 네, 그런 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처럼 백신 접종률이 뭐 거의 뭐 80% 90% 올라간 나라도 있었어요. 각국의 어떤 방역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던 것들을 전 세계가 일괄적으로 WHO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뭐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반대를 외치는 게 과연 WHO 집행 이사국들이 모여 있는 데까지 이야기가 전달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 부결이 됐죠. 부결이 돼서 이제 쉽게 뭐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안 됐는데 결국은 6개월 밀린 게 답니다. 11월 달에 다시 논의를 해요.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죽이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WHO를 탈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나서서 특히 미국 민주당 쪽에 나서가지고 트럼프를 죽이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만두고 이제 바이든이 들어가서 다시 WHO에 가입을 했어요.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면 또다시 탈퇴를 할 거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WHO를 거부를 하고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기조를 이어가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미국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냥 잠깐 뒤로 밀린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조약은 계속해서 반대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은, 저희 피해자들이, 저희는 이미 겪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겪지 않으셔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직장 생활 하려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저희 사무실에 저만 안 맞았어요. 그래서 불려갔습니다. 언제 맞을 거냐. 왜냐면 당시에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를 했습니다. 어디서 언제 뭐 맞았는지까지 다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다 위로 보고를 다 했어요. 그렇게 접종률을 높인 겁니다. 여러분들 흐름을 보세요. 첫 확진자가 나오고 첫 접종까지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 건강하신 분들이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13개월 동안 4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코로나 걸리면 죽는지 알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누가 그랬습니까? 정부가 다 거짓말한 거예요. 백신 보십시오. 아스트라제네카 처음 나왔을 때 첫 접종이 21년 2월 26일부터 첫 접종을 했습니다. 그때 정은경 질병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안전하다, 맞아달라, 국가를 믿고 맞아달라,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식약처장 다 나와서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질병청에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 문제로 시장 철수한 것에 대해서 니네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어보면 질병청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한두 달간 감염을 줄여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맞아도 100% 예방한다고 했던 질병청장은 지금 서울대 교수하고 있어요. 중대본 이끌던 정기석 위원장, 자문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완전히 핍박하고 강제 접종하고 마스크 강제로 씌우고 그랬던 인간들은 지금 다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 보십시오. 수십만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질병청에다가 저희가 피해보상 신청, 인과성 심의를 올리면 질병청은 그냥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등급을 나눕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등급을 나눠요. 백신으로 부작용이 생기면 명백하게 인과성이 있다. 지금까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24명이 총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2,200명이에요. 기각률이 98.8%입니다. 여러분들이 팬데믹 조약이 비준이 되든 비준이 되지 않든 팬데믹은 계속 옵니다. 저희들은 팬데믹 조약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이 강제 접종을 당했고 그 결과 가족을 잃었어요. 정부는 윤석열 정부 보십시오. 백신 국가 책임제, 백신 국가 책임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백신 맞고 사망을 했다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정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질병청이 이 인과관계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해줘라. 아주 당연한 이야기들을 법안 올려놓고 결국은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됐죠. 20여 개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3개의 특별법안 다 폐기됐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고통, 생명, 건강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 정치인들을 만났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질병청에다가 정보공개 청구한 그 사실들을 가지고 보건복지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감염병 예방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 돌아서서 저희 보고
음모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병청에다가 백수십 번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로나와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이미 대한민국 정부,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마루타였어요. 마루타. 지금 질병청이 제가 이제 질병청에 이제 제일 먼저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할 건데요. 질병청은 우리 국민들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질병청에 수십만 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50만 건이 넘습니다. 그 신고된 국민들의 로트 번호, 별 이상 반응을 제약사에게 제공을 했느냐? 안 했다가 아니에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비공개라는 건 뭡니까? 제공을 했는데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공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 여부라도 밝혀달라. 그것조차 비공개입니다. 공공기관의 시스템은요, 예를 들어서 제약사에게 제공을 하려면 그냥 이메일로 하진 않잖아요. 공문을 작성을 해서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 생산된 문서가 없으면 부존재가 돼야 돼요. 부존재. 그런 거 우리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했는데 공개를 못하면 비공개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질병청이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의 백신 맞고 이상 반응,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을 제약사에 제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의료 정보를 제약사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백신 구매 계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백신 구매 계약서 공개 소송 지금 헌법재판소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상고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질병청은 정부 법무공단, 정부기관은 정부 법무공단에서 소송을 대리해야 되는데 정부 법무공단을 해임을 합니다. 소송 대리인 해임하고 율촌을 선임해요. 율촌 아시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만 1,500명 넘게 있는 대형 로펌입니다. 백신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20살짜리 청년이 공개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다가 대형 로펌, 우리나라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로펌입니다. 그 로펌을 혈세를 들여서 선임을 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어요. 대법원까지. 이게 정부기관,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질병청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국민들이 항소를, 이제 인과성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인정을 해라라고 정보 공개, 이제 그 인과성 거부 취소 소송을 겁니다. 행정 소송을 거는데 질병청이 항소를 합니다. 법원이 이거 인과성 인정해줘라 하니까 질병청은 이거 인정 못하겠다 항소를 해요. 국민을 상대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 이거 항소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취하해라 해서 취하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뇌출혈로 인과성 심의를 해달라, 이거 인과성 인정해달라 하고 올린 게 560여 건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인정되면 똑같은 질병으로 인정된 거면 다 인정해줘야죠. 질병청장이 나와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 나와서 이거 인정해주면 560여 건 다 소급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 결국은 항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560여 건 당연히 인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대답도 안 합니다. 똑같은 걸로 5번 물었습니다. 5번. 결국은 한다는 얘기가 그냥 그거 인정받은 거 그거는 그냥 적용을 해줬고 나머지는 그냥 검토 안 했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피해 보상 지금 2,760여 명
예를 들어서 지금 사망 기준으로 해서 4억 3천만 원 주면 1조 안 됩니다. 1조면 한 9천억, 8천억, 몇백억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백신을 갖다 버리는 데 쓴 돈이 2조가 넘어요. 지금까지 백신 들여온 게 8조가 넘습니다. 그 중에 그냥 폐기한 거, 유통기한 지나서 국민들이 의심해가지고 안 맞으니까 갖다 버린 게 2조가 넘습니다. 그거 갖다 버릴 돈으로 국민들 피해보상 다 해주고도 남아요. 감염병 예방법 개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백신을 맞을 때 이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이 어떻고 중대한 부작용, 중대한 이상 반응, 사망할 수도 있다 고지하고, 그래도 사람들의 각 개별로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백신인 겁니다. 그런데 제약사는 면책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부기관, 식약처, 질병청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없습니다.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백신 맞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감염병 예방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질병청, 그러면 니네 질병청 코로나 백신, 주로 이제 mRNA 백신이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은 mRNA가 아닙니다. 화이자, 모더나, 그다음 이런 백신들인데 mRNA 백신의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질병청은 연구를 한 바가 있느냐? 앞으로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장기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 니네는 연구를 하거나 논의를 한 바가 있느냐? 질병청에 질문을 했더니 질병청은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자기들은 안 했대요. 그냥 질병청의 모든 업무는 백신을 놓는 거,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팬데믹 조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팬데믹 조약이 비준이 안 돼도 저희들은 강제 접종을 당했습니다. 비준이 되면 더더욱 강력한 정책을 하겠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백신 반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게 WHO의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앞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매주 같은 시간에, 오늘은 또 저기 이제 동성애 반대 축제하고 막 20만 명이 모인다 그래서 허가가 안 나서 일로 왔습니다. 일로 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또 행진을 하면 또 우리가 또 분향소 쪽으로 행진을 할 거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막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